여러분,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가요? 매달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그럼 혹시 보험에 대한 의구심이 드신 적은 없나요?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재테커이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민이 만수르가 되는 그날까지 전직 은행원이자 8년차 공인중개사 겸 자산관리사 평민만수르 평만입니다. 여러분, 우선 전 은행원이었고 현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제가 부동산이나 다른 콘텐츠를 꺼내기 전에 뜬금없이 왜 보험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강영욱 씨를 아시나요? 그분은 얼마 전 집사부일체라는 S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은 당시 대다수 훈련사가 그랬듯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훈련사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이런 방식의 회의감을 느끼고 긍정훈련법으로 크로스오버한 훈련사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했고 그리고 그 판매 실적으로 평가받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해 타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험 상품 연구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 보험 상품이 소비자의 재테크가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의감이 드니 그때부터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후 퇴사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사가 알려주진 않지만 보험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고정지출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금감원 자료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보험가입 건수는 3.6건이고 연간 지출액은 377만 원이며 이는 세계 평균의 5.4배, GDP 대비 세계 5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고정지출로 쓰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 가입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가입 기회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즉, 보험 광고가 많고 보험 모집인도 많아요. 한번 우리 주변을 생각해 봅시다. 종교를 포함한 크고 작은 모임, 그리고 친척, 지인들 중에 보험 모집인 한두 명은 꼭 있지 않나요? 그리고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이렇게 보험 판매에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혹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나 보험 들어야 되는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실제 보험 설계사와 연결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공포 마케팅에 취약합니다. 주변 사람들 혹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사고나 질병 같은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남일이 아닌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을 보험사들은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셋째, 우리는 군중 심리가 강합니다. 옆집 아이 또는 친구의 자녀가 학원에 다닌다고 하면 나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안 보내면 내가 이상한 것 같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다 들고 있고 또 필수 상품이나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합니다. 실제 스스로의 인생 설계와 보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요. 그럼 근본적으로 보험의 목적은 뭘까요? 당연한 소리지만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은행원 시절 접했던 고객들 중엔 보험을 저축처럼 생각하시거나 심지어 사고나 질병을 매개로 한몫 챙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입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마치 로또 복권처럼요. 그래서 소득 대비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보험사도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활용하거나
보험을 저축처럼 교묘히 포장해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죠. 실제로 보험 설계사가 여러분이 가입을 망설일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계수당이 높은 만기 환급형 상품을 기준으로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보여주면서 고객님, 만기만 되면 고객님이 낸 돈 다 돌려주니까 그냥 자녀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에 보탠다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저도 사용했던 화법이고 이게 또 잘 먹혀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왠지 부담이 확 줄거든요. 이렇게 보험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쉽게 가입합니다. 하지만 보험을 파는 입장에서 말해주지 않는 보험이 저축이 될 수 없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기 환급형 상품에서 말하는 만기는 내가 돈을 내는 게 종료되는 때가 아닌 보장이 끝나는 때예요. 즉, 내 나이 30세에 20년 납 80세 만기 상품이라면 20년 뒤인 50세가 아닌 무려 50년 뒤인 80세가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그 긴 세월 동안 묶여있는 여러분의 돈으로 수익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보험사의 사업비 그리고 현금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가입자인 여러분의 몫이죠. 둘째, 앞서 말한 보험의 목적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보험과 저축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행 목적부터 장기로는 주택자금까지 저축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할 목적과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사고나 질병을 계획하고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셋째, 보험은 만기 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와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건강할 때 가입시키고 가입해라. 그래서 보험 들기 가장 쉬운 나이는 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이 연령대의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입도 쉽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죠. 근데 50세만 넘어가도 가입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져요. 왜 그런지는 뻔하죠.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0세 이후 연령대부터 손해와 위험률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 해지하니까 병이 걸리더라. 보험이 부적이더라.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급한 사정이 생기면 대출받는 것보단 낫다고 보고 중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보험부터 해지합니다. 근데 막상 해지하고 보면 내 나이가 질병에 취약한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했더니 병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지를 하더라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제가 조사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경우 2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사람이 평균 65.5%였고 심지어 7년 이상 유지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해지하려고 가입한 게 아닌 이상 너무 낮지 않나요? 보험 상품의 납기는 10년에서 20년이고 보장기간은 80세에서 100세인데 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고작 3명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때 보험사는 중도 해지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마 만세를 부를 겁니다. 왜냐? 해지 환급금 예시표에 10년 뒤 100% 환급이라고 써있다고 가정해도 그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100%가 실제 100%의 가치도 안 될 뿐더러 보험사 입장에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일만 남았는데 고객이 알아서 해지를 해주니 잠재적 신규 고객도 확보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애초에 보험사에 기부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해지할 보험은 가입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저축보험을 포함해서 보험은 결코 순수한 의미의 저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축은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볼까요? 우리에게 암은 너무 두렵고 치료비도 엄청날 것 같은 질병이죠. 하지만 실제 치료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2015년 기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암 발병률 1위, 위암과 2위 대장암 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금액을 제한
본인 부담금이 위암은 256만원, 대장암은 381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 중이신 단독 의료 실비 보험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입원 치료라고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6만원, 그리고 38만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건 2015년 기준이고요. 현재는 암 환자 등록 시 95%는 공단 부담, 나머지 5%만 본인 부담일 뿐더러 비급여 치료까지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보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개그맨 유상무 씨도 유튜브에서 암 치료 비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때 건강보험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죠. 이처럼 암이라는 병이 무서운 건 맞지만 치료비까지 환자를 두렵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치료기간 동안 생활비 문제를 언급하실 텐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암보험의 진단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찍은 전 영상 재테크의 첫걸음 통장 쪼개기 편에서 설명드렸던 비상금 통장이나 예비비 통장, 그것도 모자라다면 저축 통장까지 활용해서 해당 금액을 충당한다면 저축은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의 목적과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만 씨는 보험을 들지 말라는 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돈이 너무 많아서 보험료가 하나도 부담되지 않거나 보험사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필수 보험 몇 가지 빼고는 안 드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재테크의 골자 중에서 1단계는 고정지출 줄이기와 계획적인 소비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쌓이고 돈이 통제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 방어, 후 공격입니다. 조금이나마 공감하신다면 보험 가입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소득 대비 부담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처럼 유행 따라 무분별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보험료로 적금에 가입하셔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재테크, 특히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인생 계획과 자의에 따라 설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의에 의해 설계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계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테크를 스스로 설계하는 그날까지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평민만수루 평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